저스틴의 꿈은 곧 실현될 거예요. 그는 경찰 훈련생입니다. 하지만 진짜 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전을 통과해야 합니다. 도전은 가장 어려운 탐정 수수께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틀 동안 카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하이킹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마침내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때렸고 그는 덤불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카일은 겨우 약한 목소리로 친구라고 말하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어요. 모두 카일의 친구들입니다. 제커리는 회의 준비를 하면서 요 며칠을 회사에서 보냈다고 말했어요. 제시는 발목을 삐어서 4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빌리는 사업차 뉴욕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탑승권까지 보여줬어요. 카일의 사고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스틴은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는 빌리가 편도 탑승권만 보여줬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그렇다면 뉴욕에서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이야기가 좀 수상쩍게 들리죠? 이번엔 저스틴에게 몇 개의 숫자가 적힌 쪽지가 주어집니다. 빠진 번호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요. 번호는 증거가 들어있는 금고의 암호입니다. 다음 사건을 해결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536, 53... 저스틴은 빠진 번호가 7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536 다음에 오는 수는 537입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저스틴은 다음에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는 폴더를 봅니다. 화이트 씨는 부유한 사업가로 자신의 침실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메모를 남겼어요. 거기에는 7월 첫 번째, 1월 네 번째, 12월 첫 번째, 2월 여덟 번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화이트 씨의 부인 주디가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제 남편은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었어요. 화이트 씨의 비서인 로건은 경찰에게 상사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서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씨의 딸인 로즈가 말했어요. 손님들과 있었어요. 우리는 제 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저스틴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이트 씨의 실종 배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입니다. 7월, 줄라이의 첫 글자는 J이고 1월, January의 네 번째 글자는 U, 12월, December의 첫 글자는 D, 2월, February의 여덟 번째 글자는 Y입니다. 다 합치면 주디예요. 다음날 저스틴은 까다로운 밀수 사건의 용의자 메리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러다가 그녀가 소리쳤어요. 지금 내 전화기를 이 커피에 빠뜨릴 거예요. 그러면 절대 진실을 알아내지 못할걸요? 하지만 저스틴은 그녀의 협박에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컵은 커피 원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화기에 전혀 해가 없을 거예요. 구두 닦기 한 명이 체포돼 저스틴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자신은 사람들의 신발을 공짜로 닦아줬고 사람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불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스틴은 곧 구두 닦기가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신발 한 짝만 공짜로 닦았습니다. 신발 한 짝만 깨끗한 걸 원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신발을 닦도록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죠. 한 번은 저스틴의 상사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8시에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계획된 저녁 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제 시간인 8시 5분에 집에 갔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화를 냈죠.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그는 저스틴에게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낸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스틴은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녁 8시에 집에 올 줄 아셨던 건데 아침 8시에 들어가셨잖아요. 저스틴은 거리 순찰에 파견되었습니다. 걷다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한 남자가 물 양동이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더니 물을 보도에 쏟았습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냈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남자는 차를 세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도둑 맞았던 거죠. 한 번은 은행이 털렸습니다. 경찰은 은행 경비원 중 한 명이 범인들을 도왔다고 의심했어요. 저스틴은 3명의 경비원을 신문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은 고함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범인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은 그 순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비원은 도둑들을 뒤쫓아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츠끈을 묶어야 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비상구 근처에 웅크리고 앉았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범인들은 이미 사라졌고요. 저스틴은 어느 경비원이 공범인지 즉시 알아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 경비원이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비상구의 문은 밖으로 열립니다. 저스틴의 다음 용의자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직 그 여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스틴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자는 집 안에 있었지만 문은 밖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집을 드나들었을까요? 2층 창문을 통해서요? 아닐 거예요. 악명 높은 범죄자가 46m 높이의 타워에서 탈출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가위와 밧줄을 전달했어요. 저스틴은 그 밧줄의 길이가 겨우 23m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범인은 밧줄을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자, 미래의 형사는 이 밧줄이 남자의 탈출을 어떻게 도왔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범인이 밧줄을 절반으로 자른 건 사실이지만 가로로 자른 게 아니었어요. 밧줄을 따라서 절반으로 자른 후에 두 밧줄을 연결해서 아무 문제 없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사건입니다. 마티는 9월에 차를 샀고 겨우 한 달이 지난 후에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4명의 용의자 모두 마틴의 친구예요. 범행은 수요일 밤 10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앨런은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차로 퇴근하고 있었고요. 로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갔어요. 그리고 로즈는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절도 사건의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앨런이에요. 10월에 밤 10시면 배드민턴 치기에는 너무 어두울 거예요.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고 저스틴은 상사가 휴가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서류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걸 알아냈어요. 서류가 사라진 순간 랜디는 자기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조니는 매일 하는 체육관 운동을 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카일라는 총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누가 서류를 가져갔을까요? 존이었어요. 누가 운동 전에 샤워를 하나요? 공항 당국은 금괴 밀수범이 공항을 통해 빠져나갈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저스틴은 사건을 돕기 위해 공항으로 파견됐어요. 용의자는 세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보안 요원들은 그의 여행 가방에서 수상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 소지품 뿐이었죠. 용의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가 여행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하자 저스틴은 그 남자가 금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여행 가방에 몇 가지 물건만 들어있다면 쉽게 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두 손으로 가방을 들어야 했어요. 그건 안에 무언가 무거운 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저스틴은 근무를 마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푸치노를 주문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의 지갑을 가져갔어요. 그는 한 남자가 도망가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저스틴이 쫓아갔지만 그 남자는 이미 검은 차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예비 형사는 자기 차에 올라타서 그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빨리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10분 만에 검은색 차가 모퉁이를 돌면서 사라졌습니다. 저스틴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앞에 3대의 비슷한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는 어느 차가 도둑의 것인지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첫 번째 차와 세 번째 차 밑에 땅은 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차는 젖은 땅 위에 주차돼 있네요. 차 주인이 방금 도착했다는 뜻이죠. 한 남자가 경찰서에 왔고 저스틴이 그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 동전이 가짜라고 주장했어요. 판매자는 그것이 고대 동전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죠. 저스틴은 동전을 힐끗 보고 그 남자 말에 동의했습니다. 왜죠? 그 동전에는 기원전 15년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기원전이라는 걸 알 수 없었죠. 꿈은 실현됩니다. 저스틴의 수습 기간은 끝났고 그는 이제 진짜 형사가 되었어요.